네, 그 위상수학과 응용 시간 들어왔고 난 50분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메이어 비트리스 시퀀스를 보통 코스웍으로 배울 때 위상 시간에 배우는 게 사실이지만 사실 이건 조금 미스리딩인 점이 있어요. 여러 결에서 오늘부터 하려는 얘기가 진짜 대수위상 얘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대수이상 얘기를 어떤 기준하에서 하려고 하는 거냐면 그 어떤 팩트 대잔치 느낌보다는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미적분학을 토대로 해서 이런 정의들을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지들을 여러분들이 공감하게 하는 게 취지라 거기서 만약에 필요한 선에서 다시 미적분학에 대해서 리뷰가 돼야 되는 것들이면 지금 리뷰에 장은 있으니까 그 선에서 약간 백앤폴스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 걸 목적으로 하려고 해요. 오늘의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대화의 기준은 여기 계신 분들 입장에서 스펙트럴 시퀀스 계산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제가 기본적으로 여기도 하는 거죠. 이거 오래 걸려요. 이거 배우는 과정. 근데 이거 한번 배워두시면 진짜 두고두고 편할 거예요. 어떤 미상수학 관련된 거에서 임의의 토픽들을 볼 때 자신감이 생길 건데, 오늘부터 얘기하는 건 다 알고 보면 그 얘기 다로 나중에 보면, 그때 이 인간이 그 얘기를 그래서 했구나라고 보게 되실 거예요. 오늘 얘기에서의 핵심은 메이어 비트리스에 대한 비판이에요. 자, 메이어 비토리스에 대해서 일단은 셋업부터 다시 좀 생각을 합시다. 혹시 메이어 비토리스가 뭔지 여기 지금 이제 공부하신 분들 설명할 수 있는 분 있으시면 좀 들어보시죠. 그래서 일단 셋업. 이제 어떤 스무스한 매니폴드 M이 있다고 했을 때 이 M을 어떤 두 개의 오픈셋, 우선 두 개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두 개의 어떤 오픈셋으로 이 M을 커버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이 M에서의 어떤 이미 K-스타 디퍼런셜 폼에 대한 약간 일종의 숄트 그잭 시퀀스를 만드는 열인데 이제 이거를 M에서 이제 각각의 쪼개진 UV로 이제 폼들을 이렇게 리스트릭션 하고 이것들의 또 차를 생각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종의 숏 이제 시퀀스를 만들고 이걸 통해서 이걸 이제 코호몰로지까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확장을 해서 실제로 코호몰로지를 어떤 M의 코호몰로지를 계산하는 거를 이제 어떤 오픈셋으로 쪼개서 좀 더 쉬운 세팅에서 계산을 하는 어떤 그런 열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지금 김민호 선생님 해주신 말이 외계어로 들리시는 분 지금 알려주세요. 나는 외계어로 말하는 부분에서 적으면서 듣는데 들리고요. 지금 얘기 안 적으셔도 돼요. 스테이트먼트 나중에 보면 그냥 스테이트먼트 그대로 말씀하신 거라 아직은 적으실 얘기가 없어요. 그냥 스테이트먼트 확인이고. 네, 혹시 박진 선생님은 괜찮으세요? 뭔 말인지 납득이 가시나요? 어, 잘 이해 못하고 있긴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저희가 보통 이런 걸 잘 모를 때 보통 이제 저희가 수학 세미나에서 익숙하지 않은 토픽을 어떤 발표나 이런 거 들으면 늘 겪잖아요. 한 5분 지나면 길을 잃고. 그러면 사실 이제 거기서 좀 더 던져보고 싶은데 자, 지금 좀 새로운 층의 얘기 말고 좀 리뷰의 층에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눠봅시다. 이거 메어 비트리스 이거 구체화해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분 있으세요? 뭐 S1 같은 것만 생각하더라도 이제 북극전, 남극전 오픈셋을 두 개 잡고 그걸로 이제 메이어 비토리스 시퀀스를 생각하면 되게 편한데 왜냐면 저희가 그 1차 드랑코 호몰로지나 2차 N차 이미 N차 드랑코 호몰로지에 대해서 이제 all N에 대한 그 드랑코 호몰로지를 저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메이어 비토리스 시퀀스를 이용하면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다시 똑같이 물어볼게요. 자, 이거 외계어로 들리는 분 알려주세요. 콕 저 집어가지고. 아직 네, 박진 잘 선생님이랑 모르겠습니다. 정선 생님. 네, 오케이. 잘 모르겠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정선 생님은 어떠세요? 그 북극점과 남극점을 잡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 다음에는 잘 모르겠어요. 자, 지금 이제 잘 모르겠다로 가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두 분 다, 일단 뭐 S1까지는 오케이인데, S1은 그냥 네. 알투에 있는 요 유닛 서클.
그래서 그러면 더 내려가 봅시다. 그 저희가 내려가는 기준은 뭐예요? 미적분의 기본형이 가야 돼요. 하는 게. 자, 그러면 S1 기준으로 볼 때, 그럼 여기서 지금 그 휘황찬란한 단어가 나온 게 드럼 코몰로즈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단어에서. 자, 혹시 이거가 뭔지 S1 세팅에서 풀어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분 있으시면 들어보고 싶은데요. S1에서 이제 그 원점을 기준으로 패곡선을 그리면 저희가 선적분을 한 바퀴 돌리면 2파이가 나오고 S1 말고도 이제 임의로 이제 S1 말고 좀 찌그러진 것도 이제 그림 정리에서 적분값이 동일하다는 게 나오는데 원점 바깥에서 이제 패곡선을 그리면 적분값이 0이 돼서 그게 그 드람 호몰로지의 원형인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 좋아요. 자, 똑같은 질문. 자, 지금 얘기 외계어로 들리시는지 알려주세요. 외계어까지는 아닌데 아직도 좀 불명한 게 원점을 주변으로 패국섬을 돌린다고 했는데 S1에서 원점이 어디를 얘기하는지를 좀 잘 모르겠어요. 아, 그건 그냥 클래리피케이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백진 선생님 좀 더 말씀해 주시죠. R2에서 이제 그 S1에서 이제 그 벡터장이 있는데 그건 이제 원점에서는 정의가 안 되는 벡터장이어서 그 원점이 이제 그 R2 평면상의 그 원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좀 더 클래리피케이션 더 해볼게요. 그러니까 저 다 너무나 이제 잘 이해를 하고 계신 대답들을 김 선생님들 시작해 쭉 오고 있는데 그래도 정확하게 그 R2에서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지금 백kim 선생님이 설명은 하나는 원점을 잡아요. R2에서 0,0을 잡고 그 유니서클을 생각해요. 유니서클을 생각하고 다른 하나는 뭘 생각하냐면 예를 들어 3,0을 생각합시다. 그래서 3,0, 2,0이라고 합시다. 2,0에서 제가 지금 이걸 왜 이걸 조정하냐면 리만의 복수에서 과제 나중에 어떤 분들 이거 보실 때 딱 그냥 매치가 되도록 염두에 둡니다. 그러면 2,0을 기준으로 유니서클을 생각하는 것과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0,0을 기준으로 유니서클을 생각을 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할 때 거기다가 이제 뭐를 주냐면 그 이제 여기서부터 미적분학 디테일인데요. 그냥 요새 지금 미분형식 훈련이 된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한마디로 뭐라고 하면 되냐면 디세타라고 하면 끝나고요. 디세타라고 말하면 끝나고 만약에 지금 이게 훈련이 안 돼 있는 분들은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잡으면 되냐면 벡터 필드를 잡는데 어떻게 벡터 필드를 잡냐면 각각 x, y, y는 유니서클 위에서 잡습니다. 그 이 유니서클은 지금 정확히 두 개가 있습니다. 말 전달했죠?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뭘 잡냐면 x 좌표가 x제곱 더하기 y제곱분의 마이너스 y를 잡고요. 다른 하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분의 x를 잡아요. 그럼 이거 실제로 이거 어떻게 파라미터가 되는지 이제 시각화를 해보면 정확하게 탄젠셜 벡터 필드로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그 원점이 중심인 유니서클을 기준으로 보면. 그러면 이거 적분해보면 이 적분하기 위해서는 벡터장이 선적분을 해야 돼요. 지금 벡터장이 있고.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탄젠셜하게 벡터 필드가 움직이는 거여가지고 지금 이거를 적분했을 때 0이 안 되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거가 지금 이거 안 되는 분은 여기 계시면 안 돼요. 혹시 이거 지금 이거는 벡터 필드의 선적분 얘기여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거 구체적으로 파라미터라이제이션 잡고 그 잡아가지고 정말로 선적분을 수행을 해서 해봤을 때 지금 여기서 계산이 안 되면 지금 이 시간에 들어오는 거는 과욕입니다. 이거는 그 미적분학 훈련을 단순히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지금 재밌는 포인트가 저희가 이게 그래서 라인 인테그랄을 적분을 할 때 그 라인 인테그랄에서 핵심은 이게 결국 원베리어 그 파라미터라이제이션 해놓고 보면 원베리어블 인테그레이션은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퍼널리티 티어럼 오브 라인 인테그랄에 의해서 결국에는 이 루프 적분해주게 되면 만약에 이 벡터 필드가 그 포텐셜 펑션의 그레디언트였다면 그러면 적분하면 끝점과 처음점을 뺀 걸로 나와야 돼요. 즉 적분값이 반드시 0이어야 돼요. 근데 이거 적분해보면 0이 안 나오고 2파이로 나눈 거에서 정수가 된다는 걸 가지고 이거를 와인딩 폼이라고 불러요. 빙글빙글 도는 횟수를 가르쳐 준다는 점에서. 이거는 팩트로 하시는 거 안 되고 이거 계산 너무 많이 틀어봐야 되는 것들이라 이거는 계산해서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XY로 썼지만 이거 세타로 바꿔서 쓰는 법 이런 것들 뭐 자, 이제 그리고 여기 일부는 훈련하신 걸로 또 토로스 위에서 이거 어떻게 쓰냐 뭐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중요하고 근데 이제 요거 똑같은 거를 원점을 2,0으로 옮겨가지고 해보면 0이 나와요. 그래서 그 지금 이제 벡터 필드의 형태는 x제곱 더하기 y제곱분의 마이너스 y, x제곱 더하기 y제곱분의 x인데 이거 다 리만의 복수에서 과제 다 있습니다. 그 해보면 원점이 중심인 거 기준으로 적분하면 선적분을 수행해주면 0이 안 나오는데
2파이로 나눈 거에서 정수가 나오는데 2,0을 원점으로 놓고 보면 적분해 보면 0이 나와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이 공부 따라 하시는 분들이 다시 물어볼게요. 이거 0이 되고 아니고와 코호몰로지라는 이상한 단어랑 뭔 상관이 있는지 혹시 설명할 수 있는 분 있으면 들어보고 싶고요. 그게 결국 말하는 게 그 드럼 코호몰로지의 정의가 클로즈드 폼을 이그젝트 폼으로 자르는 건데 그게 결국엔 그 그러니까 적분을 하는 그 벡터 필드가 그레디언트 벡터 필드였냐 아니었냐로 이렇게 귀결되는 얘기여서.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추상화가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코호몰로지라는 단어가 어떻게 들어오냐면, 이 벡터 필드가 그 포텐셜로부터 온다라는 말을 완전 미방을 푼다고 표현하고요. 미분 방정식 쪽에서는. 그래서 그때의 경우는 적분값이 0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정도를 재는 거가 정확하게 클로즈드 폼을 이그젝트 폼으로 쿼션트 한다는 것으로서 추상화되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이거를 관찰하는 도구는 적분인데 적분값이 0이 아니라는 관찰 이면에 있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미분형식이라는 걸로 결국에는 바꿔서 적분을 할 건데 거기서 이제 적분값이 0이 아닌 것 자체가 사실은 뭔가 이유가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이 관찰하고 있고 그래서 이 선자 원점이 중심인 경우에는 그때는 포텐셜이 없는 상황이었고 이게 이그젝트가 아니라는 거랑 같은 얘기고요. 저쪽 2,0이 이제 중심인 경우에는 포텐셜로 표현이 되는 경우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코오몰로지가 이때는 제로가 되고 이때는 코오몰로지가 제로가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걸로 그래서 코오몰로지라는 거는 두 가지 결을 가져요. 그러니까 포텐셜이 있냐 없냐라는 젠다라는 층위가 있고 기본적인 방식. 그래서 어떤 이전 스테이지로부터 이제 익스테리어 데리버티브를 취해서 온다라고 표현하는 건 결국 포텐셜로 표현하는 여하에 대한 얘기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재는 방법이 적분이라는 거예요. 적분값이 0이 되냐 아니냐랑도 밀접하게 결국 그거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정확하게는 적분값이 0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찾아냈다가 맞는 말이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클로즈드 폼과 이그젝트 폼을 지금 구분하는 여하는 단순 연결되어 있는 전제에서 구분하는 여하는 이제 말 그대로 지금 포텐셜이 있냐 없냐의 여하로 그냥 끝난 거죠. 이 클로즈드와 이그젝트 차이를 구분하는 건 이제 그거겠고요. 그리고 적분값이 0이 아닌 여하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기준으로 본다면 이걸 이제 벡터 필드라고 하는 거를 듀얼로 옮겨가지고 보면 이게 디퍼런셜 원폼이 되고요. 자, 이제 요것도 디테일이 필요한 것으로서 리스 표현 정리. 자, 혹시 리스 표현 정리 모르시는 분도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혹시 그래서 두 분 다 괜찮으세요? 여기서부터 이걸 모르시면 이제 대화가 시간 낭비라는 뜻이에요. 진짜. 두 분 다 정말 괜찮으세요? 스테이트먼트.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벡터 필드에 대해서 선적분했다는 말 대신에 사실 이 말은 1차 미분형식의 선적분으로 저희가 말을 바꿔야 되는 것은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 때문에 그래요. 체인지업을 호환되는 방식을 저희가 원하는 거면 미분형식의 적분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FTC랑 호환이 돼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는 방식이 사실 클로즈드 폼이라는 거는 큰 의미가 없는 게 저희가 적분하고 있는 매니폴드가 원디멘전이다 보니까 클로즈드랑 그냥 아닌 거랑은 사실 구분이 안 가요. 원폼이 있으면 애시당초 그냥 원폼이나 클로즈드 원폼이나 같은 정보예요. 같은 정보고 왜냐하면 매니폴드가 원디여서 그래요. 그래서 이그젝트 여하는 지금 뭘로 구분되는 거냐면 적분값이 0이 되냐 안 되냐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투디멘션 매니폴드가 있어요. 서피스가 있어요. 서피스에서는 클로즈드 투폼이라는 단어랑 클로즈드 투폼이라는 단어는 투폼이라는 단어를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애시당초 클로즈드이기 때문에 디멘전 이슈 때문에 그래서 이그젝트 여하가 정확하게 뭐에 따른 거냐면 서피스 인테그랄을 취해 줄 때 0이 되냐 아니냐만 다른다는 거예요. 언제 이그젝트가 되느냐. if and only 물론 이제 컨디션을 보기는 해야 되지만 그래서 호치바일 정리라고 해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드렸던 거가 정확하게 이거를 주는 거예요. 호치바일 정리가 가르쳐주는 스테이트먼트가 정확하게 투폼에 대해서 적분이 0인 거가 if and only 이그젝트 투폼이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바이 프로덕트예요. 잠깐 이거 자체 스테이트먼트가 아니고. 여기까지 말이 괜찮나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정서적인 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코홈홀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뭘 봐야 돼요? 반드시 적분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제가 보통 갈구는 선이 어떤 선이냐면 코홈홀로지 가지고 말로 씨부리고 있으면 제가 엄청나게 갈구거든요. 뭘 봐야 되냐면 실질적으로 선적분과 면적분을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일단은 기본적으로 적분값이 0이 되네 안 되네 값을 얻고 시작해야 되고요. 값을 얻은 다음에 그것들의 의미들을 봐나가면서부터 배우는 것들이요. 그러면 좀 정리가 되죠. 일단 코홈홀로지라는 걸 기본적으로 보는 것은 이 지금 적분값이 0이 되냐 안 되냐를 기본적으로 핸들하는 그런 거랑 관계가 있는 데이터이다. 이게 있고요. 자, 그래서 적분이랑 개연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지금 이게 결국 위상적 불변량이라고 하는 코홈로지랑 연결이 되는 건데, 적분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금 하는 방법이 미적분하기 기본 정리라는 걸 저희가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적분하기 기본 정리랑 연결을 지어야 돼요. 그러면 미적분하기 기본 정리의 다변수 버전으로 보통 쓰이는 거는 네 가지가 있어요. 퍼더네이티얼 라인 인테그랄. 그리고 클래시컬 그러니까 그린의 정리, 그린 디어럼, 그리고 클래시컬 스토크스 디어럼, 그리고 마지막이 다이버전스 디어럼이에요. 자, 여기서 또 가셔야 되는 정서는 내가 이것들을 지금 실질적으로 안 쓰고 있다고 하면 적분을 덜 해본 거라고 보셔야 돼요. 단순한 이치요. 그래서 그 스테이트먼트를 리뷰하는 건 괜찮은데, 리뷰하고 이런 게 있구나라고 직관 갖고 넘어가는 선 말고, 저희가 미분적분을 편하게 생각하는 거는 급수 정의를 알아서가 아니라 많이 해봐서 그냥 심지어 정의를 까먹어도 편해지기 때문에. 그 선에서 이 네 가지 정리는 많이 해서 편해져요. 되고, 거기서 제가 요구하는 것들은 그 기본적으로 선적분, 면적분 할 때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 다 구체적으로 마음속에 예시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한 가지 제가 강조하고 싶은 예시는 제가 늘 이제 수질 채널에서 S2나 토러스의 가우스 본의 정리를 늘 강조하는데 이 가우스 본의 정리를 쓸 때 발산 정리를 이용해서 얻어봐라 라는 걸 제가 강조를 해요. 그렇게 하면 이거 뭔 소리냐 하고 하실 가능성이 높고 아마 챗GPT한테 발산 정리, 그러니까 이제 가우스 본의 정리를 달라고 하면 계산을 보여줄 거거든요. 근데 아마도 발산 정리를 안 쓸 거예요. 물론 명령어를 좀 수정하면 되겠죠. 그때는. 근데 어쨌거나 어떻게 발산 정리를 쓰라는 거냐라는 거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까지 전달이죠. 그거는 해봐야 배워지는 영역들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포뮬레이션이 돼야 되냐면 여기 계신 분들이 좀 훈련이 되어 있는 것들을 꾸준히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펀더멘털 캘큘러스의 중요성의 관점에서 이 네 가지 정리들을 보되 그래서 지금 이 네 가지 정리들이 전부 다 FTC, 원디멘셔널 FTC로 보여야 돼서 예를 들어서 그린의 정리를 본다는 거는 렉탱글을 이렇게 세워놔서 각각에 대해서 원디멘셔널 FTC를 적용하는 것이다라는 거 그리고 그걸 조금 더 확장한 클래식을 쓰고 지면 된다는 거 3D도 똑같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거는 명선생께 정리해드린 노트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서브스터디에 필요하면 리뷰가 되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가 핵심인데 펀더메이션널 캘큘러스를 이 네 가지 버전을 쓰는 것들이 일단은 정말 선적분 면적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돼야 된다는 것과 이 셋업이 미분형식 버전의 적분을 셋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왔다 갔다 돼야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지금 이 위상수학 시간은 기본적으로 코호몰로지라는 것을 다루는 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강조하는 시간인데 코호몰로지라는 것을 다루기 위해서는 적분을 다뤄야 되면 적분은 이 네 가지 정리들을 가지고 다루는 것인데 이 네 가지 정리들을 실질적으로 다루는 것은 그 언어 레벨에서 포뮬레이션이 될 때는 미분형식의 적분이라는 것으로서 포뮬레이션이 되어져서 이것들은 그냥 이런 스테이트먼트가 있네 하고 넘어가는 건 마치 어떤 거냐면 고등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는 중학생이 그냥 이제 위키피디아 선에서 미분계수의 정의를 앞보고 이런 직관이 있는 나 이제 알겠어라고 하는 것보다 더 만용이 있는 선이라고 생각하면 맞는 것이다. 그래서 그 보통 이제 수질에서 가장 전형적인 경우들이 그 계속 얘기하자면 이 이과 공부를 안 해본 중학생이 와가지고 그 위키피디아 페이지를 보고 예시 한두 개를 본 다음에 나 이제 미분이 뭔지 알겠어요라고 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머리를 잡을 것처럼 그 비슷해. 그래서 나 저 미분할 나 미분 뭔지 아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약간 그런 경우들이 이제 진짜 되게 전형적인 경우들이에요.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수술하면서 참 많이 배웠는데, 실제로 미적분학이 중요하다고 그 명시적으로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 미적분학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보고 다뤄본 경험치들은 굉장히 적구나라는 점에서 이거를 강조를 해서 그래서 만약에 그 지금 적분 훈련하는 건 두 가지 층을 맞추면 돼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정리의 직접적인 사용. 및 이 네 가지 정리를 미분형식으로 리포뮬레이션 하는 것으로서 이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이건 다 투웨이도 오기 때문에. 그래서 가령 지금 백재현 선생님이 아까 하셨던 말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냐면 그 이제 그 탄젠셜 벡터 필드라고 할게요. 아까 말했던 x제곱분의 y제곱분의 마이너스 y, 컴마 x제곱 더하기 y제곱분의 x를 세타로 파라미터라이즈 하면 이게 탄젠트 세타가 y분의 x가 x분의 y가 되는 걸로 파라미터라이즈 한 거가 지금 d세타로 표현이 정확하게 돼요. 미분 형식으로는. 그러면
아까 제가 뻥치기로는 S1에서 그 유니서클에서 그 천역보다 뻥쳤지만 틀린 말은 수학적으로 아니었지만 사실 이게 뻥인 게 그린 정리 입장에서 보면 이 서클을 렉탱글로 바꿔도 똑같거든요. 그린 정리 입장에서 그러면 이 지금 이 서클을 오늘 얘기의 가장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거의 포인트는 메이어 비토리스의 비판인데 그거에서 지금 이 관찰이 오늘 제가 얘기한 가장 중요한 관찰입니다. 이 서클을 유니서클 대신에 레디우스를 2로 늘려도 적분값이 안 바뀌어요. 이거 디테일은 그 왔다 갔다가 돼야 돼요. 이거 팩트로 알면 절대 안 되는 것들. 그냥 아 당연한 얘기구나. 이 선에서 아 이게 디세타가 클로즈드니까 이 클로즈드를 기준으로 쓰는 게 그린 정리나 뜻이잖아요. 스톡스 제너럴 스톡스 제너럴 이거 그냥 아 당연한 말이고 나 왔다 갔다가 아 그린 정리로 보는 제너럴 스톡스 이게 돼야 돼요. 이거는 이제 그리고 이 과정이 서브스타디에 실제로 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만약에 아 나 이거 안 해봤으니까 같이 해보고 싶다고 하면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것들을 편하게 설계해 줄 줄 알아야 되고요.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점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여러 변형들이 있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원디멘전 FTC를 기준으로 보면 사실은 서클은 좀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렉탱글이 더 적절해요. 왜냐하면 원디멘전 레이드를 계속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말 알아듣겠죠? 그런 맞죠. 혹은 그걸 심플렉스로 바꿔서 보는 그런 거가 더 적절할 수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되는 거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그림 정리 및 이거를 미분형식 기준으로 젤라이스 스코어를 어떻게 보는지 이런 것들은 다 왔다 갔다가 편하게 돼야 돼요. 이게 더 이 애플리케이션을 뭔지를 팩트로 하는 것보다 제 생각에 그게 훨씬 더 중요해요. 여기까지 하는 지금 이제 훈련 꾸준히 하신 분들은 다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떠들고 지금 이제 처음 지금 시간 들어오신 분들도 아 무슨 층의 훈련인지는 알아먹겠다가 돼서 그레디언트 벡터가 기본적으로 그레디언트 컬 다이버전스가 정말로 이게 미분형식들에 대한 익스테리어 데리베티브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손으로 확인해야 되고 직관에서 해야 돼요. 왔다 갔다 그래서 돼야 된다. 예요.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인 그 훈련의 방식입니다. 여기까지 전달했죠? 자,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얘기를 정리하면 코모로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적분 데이터가 0이 아닌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적분 데이터니까 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미분형식이란 말이 들어오게 되고 말이 전달이죠. 적분을 수행하는 주체는 인테그랜드라고 저희가 보통 불렀던 주체는 함수였지만 사실은 함수가 아니라 미분형식이라는 게 이 시간에 계속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이고 체인지어 베리어블을 기준으로 어떤 이제 그 지지되어지는 것은 벡터 필드에 대한 치환이 아니라 디퍼런셜 폼에 대한 얘기다. 라는 거는 이것도 좀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뭐 팩트 받아들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해보면서 아 이게 체인지어벨을 구체적으로 지지가 되느냐 해서 만약에 또 투폼 레벨에서 서피스 인테그랄 레벨에서 보는 게 크로스 프로덕트 이런 것들 볼 때 다 이거 어떻게 EFG 어떻게 바뀌느냐 그 선에서 다 봐야 됩니다. 이것들은 그런 의미에서 다 미적분학 과제들이고 여기서 가장 그 바보 같은 경우들은 그 많이 해보는 게 여기서는 제일 장땡입니다. 근데 안 해보고 넘어가면 계속 나중에 왔다 갔다 다시 리뷰해야 되고 그렇게 배우면 안 돼요. 그냥 많이 해서 편해져야 돼. 이건 그것만이 길입니다. 이 지금 이거를 배울 때 그래서 수학이에요. 자 산수 해야 됩니다. 어쨌거나 자 그러면 메이어 비토리스라고 하는 거 자체의 셋업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아까 걸로 돌아가면 한 번 더 이번에 제가 김민호 선생님 대신에 다른 분들께 다시 묻고 싶거든요. 메이어 비토리스가 뭔지 셋업 다시 한번 얘기를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얘기를 좀 해주시면 요 메이어 비토리스 셋업. 스무스 매니폴드 M이 있을 때 그 오픈셋 U랑 V를 잡았을 때 U 합집합 V가 이제 M을 덮고 그럴 때 이제 메어 비트리스 시퀀스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0에서 이제 어 어떤 이제 미분 형식들 모음인데 이제 M의 미분 형식들 모음에서 다시 또 화살표 가서 U 그리고 디렉션 V로 이제 쪼개지고 그 다음에 다시 오픈셋 두 개로 이제 인터섹션 된 미분 형식들 모음에다가 다시 이제 0으로 가는 그런 숏 이그젝트 시퀀스를 네 메이어 비트리스 시퀀스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게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임의의 미분형식 차수에 대해서 1차든 이제 0차든 2차든 상관없이 그것들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미분형식이니까 일단 그럼 이게 미분형식에 대응되는 사이드부터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지금까지 했던 구체적인 선적분 면적분 얘기인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그거에 대해서 이미 미분형식으로 추상화가 되어 있는 거가 한 가지 사이드가 있고 이미 그거 일단 그러니까 안 해본 입장에서는 불편한 건 당연한 겁니다. 이거 안 해보고 내 머리는 빠가인가 하면 그거는 그 질문을 하는 게 빠가인 거예요. 해보고 나서 그 다 매치를 시켜야 되는 것들입니다. 이거 무조건. 자, 그리고 또 거기서 좀 불편한 포인트가 이상한 단어가 들어요. 쇼 디그리 시퀀스라는 이상한 단어가 들어요. 갑자기 뭐, 무효시들 보면 관계가 있다. 뭐, 이거, 오케이. 근데 이거 뭐냐? 라는 것도 좀 따져야 되는 면이 분명히 있고. 근데 여기서 사실 쇼뿐만 아니라 뭐도 있냐면 이걸 나중에 롱으로 바꾼대요. 코모로지 가지고 롱으로 바뀌었다. 뭔 소리요? 하는
느낌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묻는 것도 지금 이 훈련 때까지 하려면 사실 이거 이제부터 설명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건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사실 이 설명은 그 위상 수학 시간에만 할 수 있는 것들이라 제가 리만의 복수 이런 게 일절 이때까지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얘기들이에요. 오늘부터 꺼내야 되는 것들이어가지고 그런 게 있는데 자, 한 번만 더 다시 똑같이 물어볼게요. S1 셋업에서 볼 때 적어도 메이어 비트리스의 요기남에 대해서 적분 레벨에서 혹시 설명해 줄 수 있는 분 있으면 들어보고 싶고요. 어떻게 썼죠? 메이어 비트리스 사용법. 제가 경험했던 걸로는 만약 적분으로 그 S1에서 이제 1차 미분 형식들 중에서 그 이제 그 이그젝트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하를 보려면은 사실 그 S1이라는 게 어, 그냥 0에서부터 2파이라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 사실 이게 0에서 2파이로 돌아올 때 주기적으로 돌아와야 돼서 그 함수에 대한 적분을 다룰 때 그 주기성을 좀 고려해서 다뤄야 되는 게 좀 생각보다 처음 할 때 조금 까다로웠었는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메이어 비에토리스를 쓰면은 그 뭐 북극점, 남극점을 각각 뺀 어떤 두 개의 U랑 V라는 집합으로 만약에 쪼개서 보면은 각각의 U랑 V는 그냥 R1이랑 사실 같은 어떤 위상적 대상이 되니까 그냥 우리가 R1에서 계산하는 너무 잘 알고 있는 대상으로 쪼개서 거기서 적분을 FTC를 그냥 쓰거나 하는 걸로 사실 결과들을 다 가져다 쓸 수 있어서 뭔가 S1에서 그런 뭐 정확하게 막 어떤 뭐 미분이나 이런 것들을 주기적인 함수들을 고려하는 어려움을 좀 건너뛰고 잘 아는 R1에서의 대상들로 계산을 할 수 있어서 편했었습니다. 제가 지금 하신 말씀을 좀 조금 더 들어갈게요. 했던 것들에 대한 리뷰로서 좀 더 들어가긴 할 건데, 그, 그 문제의식은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대화들을 어떻게 만들려 지금 애를 쓰냐면 결국에는 지금 저희가 그 지금 초심자 입장에서 처음 들었을 때 이게 뭔 외교가 아니라 오히려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이게 뭔 괴랄한 외교란 말이에요. 일로 가야 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건 피할 길이 없는데 오히려 그래서 이 외교가 되기 전에 최대한 그 땅에 발을 붙여놓으려고 제가 지금 이 대화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최대한 그 목적은 포텐셜 찾고 싶은 거예요. 목적. 코어몰로지를 기본적으로 보는 건 포텐셜이 있냐 없냐가 관심이 있어서 그래서 그 이 원점을 기준으로 지금 이 디세타를 볼 때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지금 그 이 벡터장의 이 S 그 서클 위에서의 적분에 할 수 있는 거의 제네레이터가 이 지금 아까의 와인딩 폼 디세타라는 말을 하고 싶거든요. 직관적으로는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왜 정말 그게 맞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벡터 필드들이 쭉 있어요. 벡터 필드들이 쭉 있는데 이 벡터 필드들의 모임에 대해서 정말로 적분해가지고 이게 논제로가 되는 그 제네레이터는 이 디세타에 대한 벡터 필드밖에 없다. 아까 얘기했던 x제곱분의 y x제곱 더하기 y제곱분의 마이너스 y 컴마 x제곱 더하기 y제곱분의 x 그놈이 이 벡터 필드 중에서 이게 진짜 제네레이터다. 이런 이상한 말을 하고 싶은데 그냥 팬시한 말로는 이게 H1의 제네레이터라는 말 하고 싶은데 벡터 스페이스로서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실제로 보일 거냐 직관적으로는 굉장히 그럴듯한데 이렇게 이 탄젠트 벡터 필드가 다 만들 것 같다 이 느낌은 있는데 어떻게 보일 거냐 있어가지고 여기서도 역시 같이 훈련이 되어 있는 분들 입장에서 되어 있는 게 일단 뭐 그냥 쓸 수 있어요? FTC 진짜 쓸 수 있어요. 말 여기 계신 분들 훈련하신 분들 다 끄덕이시죠? 뭔 말하는지 알아듣죠? FTC를 정말로 생자 그대로 써서 할 수 있다. 이 말 전달이 될까요? 그게 되는데 지금 이제 그 메이어 비토리스의 사용법은 어떻게 쓰냐면 이 S1인 거가 이게 까지로운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내가 잘 아는 두 개로 쪼개요. 그래서 이제 남극점, 북극점을 빼가지고 두 개로 피스를 쪼개면 이거는 호메오로픽하게는 R1 혹은 이제 오토 인터벌이랑 똑같으니까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그럼 여기서는 그 어떤 포텐셜이랑 뭐 있고 없고 이런 말 할 필요 없거든요. 이미 이거는 우리가 완전 미방을 풀 줄을 알아서 이때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아 이거 완전 미방 여기서 R1, R2에서 푸는 법 알았지 이거를 가지고 하면 풀리는데 이 이그젝트란 말이 뭐 어떤 말이냐면 이게 뭐 수학적인 정의는 보셔야 되는 건 있지만 이게 이미지랑 이전 스테이지의 이미지랑 그 다음 스테이지의 커널이 같다라는 이 말을 계속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 지금 이렇게 부분적으로 쪼갠 거를 기준으로 완전 미방을 푸는 법을 알면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 전체에 대해서 풀 수 있게 해주는 걸 애플리케이션을 해주는 게 그게 메이어 비틀스라는 거가 해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예시를 드신 분들이 그게 가장 좋은 예시라는 거 아니까 S1을 기준으로 예시했지만 사실 경우에 따라서 S2로도 예시를 바꿀 수 있음을 알고 있고 아, 이게 토로스로 바꾸면 어떻게 바꿔야 되지? 이런 결의 어떤 생각들이 사실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다 말 여러 결에서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까지 전달이 됐죠? 뭔 소리지? 자, 일단 그런 상황. 그래서 메이어 비토리스를 본다라는 거는 그 제가 히스토리를 좀 약간 말씀을 좀 드리면
기대수 3기 기준으로 2개월이 걸렸고요. 리만의 복수해석 기준으로 반년이 걸렸고요. 그 위상수학에는 아직 많이 안 봤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오늘부터 보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보고 그냥 이해가 된다. 이 선일 수가 없습니다. 이 기본적인 선이. 그래서 오히려 아주 철저하게 엘리멘틀하게 접근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럼 일단 미분 형식에 대응되는 거에 대한 선적분 면적분 사이드 철저하게 봐야 되고, 이걸 선적분 면적분의 언어를 미분 형식 바꿔서 이 구체적으로 뭔지에 대한 아주 구체화들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보는 방식으로 봐야 됩니다. 계속 중요한 겁니다. 저는 그 예전에 속았던 것들 중에 이런 것들을 그냥 팩트로 아니면 논리에 의해서 연역에 의해서 되고 아름답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현타를 느꼈어요. 제 옛날의 정서에서는. 왜냐면 저는 그게 아름답다가 안 됐거든요, 전혀. 뭔가 나는 이제 머리가 빠갈아가지고 이해를 못하나 생각했는데 지금 들어보면 내가 정직한 거였어요. 이게 어떻게 이해가 감? 왜냐하면 그 이해가 된다는 사람들한테 이게 뭐 어떤 포인트가 아름다운 건지 설명해달라고 하면 계속 연역 말이 돌 거예요. 실제로 시켜보시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자, 어쨌거나. 자, 이 메이어 비토리스에 대해서 그 볼 때, 자, 여기서 저희가 그래서 중요하게 쓰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 중요하게 쓰는 포인트는 바로 이그젝트니스. 혹시 동의하시죠? 자, 이거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그래서 그 셋업 자체를 가지고 지금 김민호 선생님도 말씀하셨고, 백재민 선생님도 말씀하신 거에서는 그냥 그 알려져 있는 셋업을 정확하게 그냥 수학적으로 호물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정확하게. 그런데 사실 거기서 포인트가 있죠. 이그젝트랑 연결해야 될 때 나와야 되는 단어가 더 있다는 걸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죠? 자, 이거는 명선 선생님을 시켜볼 생각인데, 이그젝트랑 관련해서 나오는 포인트가 대상이 무엇입니까? 이그젝트랑 연관돼서 나오는 대상, 체인 컴플렉스. 자, 메이어 비토리스 기준으로 쇼시든 록이든 상관없어요. 그 이제 셋업 자체는 M을 U랑 V로 쪼개가지고 쭈룩 그 셋업이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 맵은 restriction 맵, 두 번째 맵은 difference 맵. 이렇게 셋업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셋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메이어 비토리스가 short exact sequence라는 이 말을 할 때랑 커넥팅 호모모피즘을 가지고 이게 롱 이그젝트 시퀀스로서 코홈롤로지가 넘어간다라고 할 때 이 이그젝트를 얘기할 때 어떤 오브젝트가 새롭게 들어오죠? 새로운 거 지금 물어보기는 지금 아마 100번도 넘게 생각한 거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숏 이그젝트 어떻게 보여요? 슛 이그젝트를 어떻게 구하냐고요? 숏 나는 이그젝트인 거 증명을 어떻게 하냐면 커널이랑 이미지가 같다. 그거 어떻게 하고, 보이냐가 지금 질문. 그 커널이랑 이미지랑 같다는 안 어렵고요. 아, 어려운 스텝이 뭐예요? POU. POU가 지금 묻는 질문 네, 핵심. 제2의 서젝티브를 볼 때 POU가 네, 중요해요. 서젝티비티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그젝트가 된다 해서 핵심이 서젝티비티 파트랑 커넥팅 모피즘에서도 뭐를 써야 돼요? 아, PO를 써야 돼요. 거기서도 POU가 굉장히 네, 중요하겠습니다. PO가 쓰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 이 공부를 이제 한 입장에서 이것도 상당히 걸립니다. 그럼 단위 분할이 뭔지부터 봐야 되고, 그럼 이제 디테일드 보면 이제 R1에서 범프 펑션 레벨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거 구체적으로 뭔지 봐야 되고, 이거 범 펑션 관련해가지고 그 이제 그 디스코드 위상 쪽 쭉 올려보시면 그 이제 그 김인호 선생님께서 컨스트럭션 하는 거가 이게 왜 그거랑 상관이 있는지 약간 그런 대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대화들이 그 이면에 있었고. 그리고 오히려 그것들이 지금 많이 해봤고 친숙해진 입장에서 이거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여전히 응어리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게 지금 오늘의 대화예요. 다 오래 걸립니다. 전달했죠? 이거 오래 걸리는 거를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좀 만용입니다. 걸리는 게 정상적인 거고 그게 맞는 방향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가 사실은 PO인데 사실은 이제 요 얘기가 오늘의 가장 그리고 이제 김윤수 선생께서 이제 말씀하신 그 디스코드에 남겨놓은 거랑 또 요거에 대한 건데 그 저희가 수학에서 지금 제가 이제 하나는 직관적인 선에서 설명하고 싶은 게 있고 하나는 철저하게 수학적으로 설명하고 싶은 포인트가 있는데 수학에서 약간 이런 거죠. 메이어 비토리스를 만들었어요. 메이어 비토리스 만든 거는 M이라는 놈이 있는데 내가 관심이 있는 매니폴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것들을 각각의 옵셋 레벨로 미분 형식들을 리스트릭션 시켰어요. 뭐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오버랩이 되는지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디퍼런스를 생각했어요. 자연스럽죠. 일면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리스트릭션 생각하고 그리고 그 오버랩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싶으니까 디퍼런스를 가지고 커널을 보면 되니까
디퍼런스가 제로가 되면 오버랩에서 같다는 뜻이니까 그거 생각해서 그래서 리스트릭션은 그냥 그 이미지 자연스럽고 그리고 이거의 커널 자연스럽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 어떤 이그젝트가 정확하게 됐으면 좋겠다. 즉 어떤 이거 인젝션이랑 서젝션까지 다 됐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POU라고 하는 거 단위 분할을 가지고 된다는 건 굉장히 생뚱맞은 면이 있어요. 가이드를 따랐으니까 알려져 있는 걸 우리는 배웠으니까 아 이거 서젝티비티 어떻게 보면 즉 어떤 U 인터섹션 V에서 정의가 되어 있는 임의의 미분 형식을 데리고 올 때 이거가 U랑 V로 익스텐션 되는 거는 단위 분할 때문이지 마 이렇게 말한 거는 우리가 메이어 비토리스를 셋업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쭉 반대로 내렸죠. M에서 U랑 V로 각각 내리고 U랑 V로 내려가 있는 데이터를 다시 디센딩을 U 인터섹션 V로 디센딩을 한다까지 생각을 했지. 익스텐션이라는 거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생각이. 근데 이 서젝션을 생각해야 되니까 필요 조건이기는 해요. 익스텐션 생각해야 되는 게. U 오버랩 V에서 정의되어 있는 대상은 U랑 V에 대해 생각해야 되는 거는 필요하니까 익스텐션 어떻게 해야지라는 거는 자연스럽게 이룰 수 있는 생각인 거는 맞아요. 하지만 이거를 지금 어떤 점이 좀 불편하냐면 만약에 내가 파티션 유니티라는 개념을 몰랐으면 어쩔 건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보여야 된다? 이거가 너무 애매한 면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물론 어떤 이 인류 지성이 찾아냈겠지만 그런 거라기보다는 만약에 내가 이걸 이런 개념을 잘 몰랐으면 이 익스텐션을 해야 된다라는 니즈를 느끼는 것과는 별개로 어떻게 그걸 구체적으로 수행하냐라고 하면 좀 애매한 영역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이거는 근데 수학적인 정서 호소라기보다는 정서적 호소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라서 동의 안 하셔도 괜찮아요. 나라면 이까지고 생각해냈을 것 같은데라고 할 말은 없어요. 그 어떤 분은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빼고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분명히 롬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U 오버랩 V에서 정의가 되어 있는 거에서 그 녀석을 가지고 우리가 파티션 유니티를 데리고 와서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파티션 유니티까지 붙여가지고 그 각각 붙여서 D를 취하되 오버랩이 되도록 하나는 마이너스 사인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올렸잖아요. M으로 올리는 방법이. 그러니까 이것도 할 말이 없는 게 파티션 오브 유니티 때문에 된 거잖아요. 지금 제가 하는 말들 그 지금 메이어 비트리스 그 이제 쇼 디거 시퀀스 스테이트먼트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면 다 동의하시죠? 뭔 말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 어떤 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이 돼 있냐면 아 그러니까 공리화해 가지고 이거를 쇼 디거 시퀀스가 있을 때 롱으로 바꾸는 그 과정은 이 PO를 가지고 했던 과정들을 그대로 흉내내면 나온다는 것까지는 아 뭐 그럴 수 있구나. 인 점은 있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생각이 이거 그 본질은 되게 어떤 파티션 유니티에 대한 얘기 아니냐 이거를 찾는 어떤 문제였던 거냐라고 하면 아 뭐 할 말은 없죠 그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을 했다는 점에서는 할 말은 없는데 좀 꿉꿉한 면이 있고 그래 이 꿉꿉함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이래요 우리가 수학에서 어떤 얘기들을 할 때 뭐를 수학에서는 늘 강조하냐면 내가 지금 만든 명제나 논증이 뭐에 의존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이 논증은 지금 뭐가 마음에 안 드냐면 단위 분할에 의존되는 논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벡터 필드를 미분 형식으로 바꾸는 선을 시작해가지고 이것들은 적분을 다뤄야 되니까 필요 조건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미분 형식을 제가 생각하는 거는 FTC를 가지고 적분을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요. 제너럴 스토크스 제너를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미분 형식은 이거는 필연임. 그래서 미분 형식들에 대한 스테이트먼트로서 메이어 비트로서 이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할 때 물론 그 파티션 유니티가 자체가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분명히 사실이에요. 저는 그거 안 중요하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뭐가 굉장히 거시기 하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만든 쇼 디그시 시퀀스 및 코모로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파티션 유니티를 픽스하는 것마다 의존되는 거라는 거예요. 물론 코모로지 자체는 결과적으로 파티션 유니티에 의존되지 않는다는 것까지 증명이 되죠. 맞아요. 하지만 논증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의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위상수학 시간에 가질 수 있는 한 가지 문제의식이에요. 자, 참고로 리만의 복사에서는 전혀 다른 사이드를 얘기합니다. 바이 메오 비틀스에 대한 비판은 이게 지금 왜냐면 위상을 제가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부터 던지는 건데 제가 지금 정서 얘기하는 거는 메이어 비토리스가 미분 형식들에 대한 얘기였는데 이게 어느 순간 내가 잡는 POU에 의존되는 걸로 논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김민혜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그게 100% 맞는 얘기인 게 일단 팩트산에서 봤을 때 코모로지라는 대상과 그거의 듀얼 사이드인 어떤 호몰로지라는 거 하는 그 듀얼이 있는데 호몰로지 기준으로도 메이어 비트루스가 셋업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호몰로지 기준으로 셋업이 되는 것은 분명히 표현가 없어요.
메이어 비트를 똑같이 셋업을 했을 때 다 이제 그 등가로 다 셋업할 수 있는 걸 아니까 그거 이제 끼워 맞추면 될 거라는 거는 되게 믿김직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홈올로지에다가 어떤 형상을 앞에 붙여가지고 하더라도 뭐 셀룰러를 붙이든 심플리셔를 붙이든 해보면 메이어 비트리스가 잘 셋업이 돼요. 그리고 그 셋업에서는 분명히 파티션 유니티가 안 쓰여요. 너무나 어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안 쓰여요. 셋업상 보면 안 쓸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러면 오히려 여기서 드는 생각은 왜 이렇게까지 그러면 그러면 일상적 지금 미분형식 레벨에서도 이게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인가? 지금 그 생각을 했던 선에서는 관찰은 쇼트 익스턴스를 만들 때 필요해요. 쇼트 사이티비티를 얘기했으니까 필요했고 그리고 커넥팅 홈플레이션을 만들 때 필요했어요. 필요했다기보다 그거를 썼어요. 그거를 필요란 말은 여기서 좀 조심할게요. 사실은 필요하지 않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 충분했어요. 파티션 유니티를 꺼내면 시옷 이그젝 시퀀스를 보이는데 충분했고 파티션 유니티를 꺼내면 지금 여기서 그 H0에서 H1으로 넘어가는 그 커넥팅 홈플레이션을 만드는데 충분했어요. 그리고 그게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분명히 충분해요. 하지만 거기서 이렇게 다 만들어진 결과물을 보니까 이 결과물은 파티션 유니티에 의존되어지는 것이구나는 불편한 지점이라는 거예요. 디펜던시가 있으니까. 그리고 홈로지 사이드만 보더라도 보게 되는 게 아주 의존되지 않거든요. 뭔가 다른 외부적인 무언가에 의존되지 않는데 예를 들어 이 데이터가 미분형식 및 혹은 그거의 어떤 사이클에 대한 그러니까 코홈로지 클래스든 홈로지 클래스에만 의존되는 거라면 오케이죠. 파티션 유니티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혹시 이 말이 동의가 될까요? 수학을 저희가 대할 때 제가 지금 오늘 사실 이제 좀 가르치고 싶은 정서는 그 이정서예요. 그러니까 그 이게 저희가 어떤 이런 어려운 수학들을 배울 때 그 정서에 압도당해 주는데 정답으로 대하는 정서. 어떤 것들을 볼 때. 그러면 그 불편할 때 그 불편한 거 내가 이걸 충분히 이해하지 않았구나 하고 이걸 정답으로 생각하고 끼워 맞출 때가 많아요. 근데 거기서 좀 더 그 내면의 소리를 잘 들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이게 불편한 게 단순히 그냥 셋업이 지금 나한테 낯설어서 그런 거. 물론 그런 면도 많죠. 하다 보면. 그건 익숙해져야 되는 것도 맞는데 하고 나서 이제 익숙해져서 한번 생각해봐요. 이게 타당한가? 그런 면에서 김현 선생님의 질문은 타당했던 거예요. 이거 왜 폼로즈 바꿔서 보면 이거 왜 없냐? 근데 이제 거기서 그 사실 그게 그 한 끗 차이인데 수학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거가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수학적으로 지금 파티션 유니티가 필요 조건이냐? 물을 수 있는 질문이었다는 거죠. 사실은요. 전달이 되죠? 여기까지? 여기 그럴듯한가요? 마음에 안 들잖아요. 이 자체가. 자, 이거를 깨는 게 오늘의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래서 답은 당연히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 있어요? 의존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확하게는 파츠 뮤직이 필요가 없어요. 자, 혹시나 오해하실까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드럼 코몰로지 레벨에서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호몰로지로 바꿨을 때 셋업을 바꿔서 우회할 수 있다. 이렇게 치사하게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정확하게 보는 미분형식 셋업에서 파티션 유니티 안 쓰고 자 정확하게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할게요. 시오 디그젝스 얘기할 때 필요 없고요. 롱 얘기할 때 커넥터 오프션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진짜 충분 조건이에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이게 사실은 필요 충분이 아니래요가 중요해서가 아니고 사실은 여기서부터 대수 이상이 시작돼서 그래요. 대수 이상의 시작은 메이어 비토리스의 셋업이 불시신 거를 인지하면서부터예요. 이게 왜 잘못된 건지를 오늘 얘기하려고 해요. 말 전달했죠. 그래서 사실 제가 이때까지 이런 얘기를 전혀 한 적이 없죠. 그냥 정답으로 상정하라고만 했지. 그리고 실제 책 보면 다 정답 하잖아요. 아님, 정답 아님. 그래서 수학적으로 그 메이어 비토리스에서 물론 제가 지금 말하는 건 끝까지 들으셔야 그러니까 다 맞는 말인데 결과적으로 수학적으로 다 맞는 빼어난 말들이지만 잘 들으셔야 되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는 지식이 좀 필요해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얘기하시죠? 저는 이제 메이어 비토리스의 세관을 전복하고 싶습니다. 이때까지 숏과 롱을 그거에 의존돼 가지고 물론 충무 조건으로 완벽함 그거 문제 없음. 근데 그거를 이 충무 조건에 의존되지 않는 방식을 만들고 싶다.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도망가야 되는 것은 완전 미방이에요. 자, 완전 미방 얘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왜 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보는 관점에서요. 자, 다시. 우리가 코몰로지라는 것을 만드는 것은 뭐를 보는 거예요?
포텐셜의 여하를 보는 것이고 그거를 어떤 잡아내는 방식으로서 적분값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적분이 0이냐 아니냐를 보고 있는 것이죠. 이게 전달이 될까요? 그거를 적분이라고 하는 걸 보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그 어떤 디퍼런셜 원폼이 있어요. 이그젝트에 해당하는. 그게 이그젝트 컨디션이 클로즈드 컨디션이죠. D 기준으로. 얘기하신 이건 훈련이 돼야 되는 겁니다. 미분 형식으로 랭귀지를 바꿔보면 완전 미분 컨디션이 소위 말해서 M을 Y로 미분하고 N을 X로 미분하는 것끼리 같아야 된다는 이 컨디션이 정확하게 이그젝트 컨디션. 그거가 D 클로즈드 컨디션입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그 D 클로즈 컨디션을 가지고 이거를 DU로 풀 수 있냐가 완전 미방의 컨디션인데 이게 정확히 이그젝트 컨디션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그젝트가 되면 적분하면 루프 적분하면 0인 거를 그냥 적분 레벨에 쓰고 있는 것일 뿐이고요. 단순히. 이게 다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떠듭니다. 다 지금 그 지금 훈련하신 분들 뭔 말인지 다 알아들으시죠? 그래서 실제로 R1에서 완전 미방 푸는 거는 말장난이에요. 그냥 풀림. 그리고 저희가 학부 미분방 형식을 풀었을 때 배운 거는 R2에서 배웠던 거예요. 말 전달되죠? R2에서 풀었던 것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 풀이 방법 늘 두 가지로 얘기하거든요. 그 만약에 mdx 더하기 ndy가 제로일 때 이게 완전 미방의 컨디션이면 m을 y에 대해서 미분한 것과 n을 x에 대해서 미분한 게 똑같으면 완전 미방이고 그거 아니면 인테그레이트 팩터 찾고 이렇게 배우되 그러면 여기서 실제로 그거 그럼 mdx 더하기 ndy equal du가 되는 u를 찾기 위해서 그 지금 이 m을 u에 대한 x에 대한 편미분, n을 u에 대한 y에 대한 편미분 잡고 그 다음에 정말로 요렇게 적분해가지고 찾거든요. 찾는 게 u에 대해서 적분해서 찾아요. 이거 완전 미방 정말로 풀어보세요. 그냥 그 학부 미방에서 그냥 쉽게 풀리는 케이스들을 대해서 뭐 말인지 알아되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거 풀면 이게 R2가 심플리 커넥티드이기 때문에 풀렸던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말이 전달될까요? 전 지금 새로운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전달되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완전 미방을 풀었을 때는 변수가 두 개인 거에서 후루룩 넘어가요. mdx 더하기 ndy 이퀄 제로에서 변수가 만약 세 개면 어쩌면 넘어가 이렇게 넘어가고 비슷하고 버겁지만 거기까지 우리는 고민하지 않는다 하고 언제나 넘어가고 그리고 그걸 이제 그 이 시간에 박강현 쌤이 한번 각 잡고 진짜 써왔단 말이에요. 완전 미방은 정말 써보니까 이거 어떻게 근데 풀린단 말이죠. 약간 그런 경험이 지금 이 서브 스터디 때 있는 상태예요.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말이 전달이 될까요? 그래서 그 mdx 더하기 ndy 이퀄 제로에서 이그젝트 컨디션은 d 클로즈 컨디션이니까 이거 변수가 두 개일 필요가 없잖아요. 세 개여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세 개인 거에 대해서 그 디스코드 채널 올려보면 박한 쌤이 실제 적어놓은 노트가 있단 말이에요. 완전 그냥 세 개짜리 어떻게 되냐. 자, 이거 세 개짜리 해보라고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각 잡고 한번 미쳤다고 한번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이거 어떻게 하지? 했는데 풀린다고요. 당연히 풀려야 돼요. 그게 뭐냐. 그게 펑카를 lem마니까 사실. 풀려야 되잖아요. 팩트로만 두고. 근데 어쨌거나 풀리는 건데 실제로 적어보면 괴랄하단 말이에요. 복잡한 층에서 온다면. 저는 이제 R2에 비하면 비교적 그래서 거기서 뭐가 들어왔냐면 호모토피라는 개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드렸던 어떤 노트들의 층에서 본다면 실제로 우리가 그 여기서 사실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거가 다 들었는데 제가 어떤 걸 훈련을 시켰냐면 호모토피 이거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도 여기서 지금 다 봤다가는 이제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다시 보면 되는데 제가 뭐 얘기하는지 아시죠? 하나가 어떤 이제 RN-1 프로젝션을 가지고 이제 볼 때 그 우리가 곱을 생각해 줄 때 호모토피라는 K라는 오퍼레이터 그죠? 이거 서비스에 공부하신 거 뭔지 아시죠? 그래서 호모토피의 핵심은 dk 플러스 kd를 기준으로 아이덴티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up to k에서, up to 호모토피에서. 그래서 호모토피가 같으면 뭐가 안 바뀌어요? 코호몰로지가 안 바뀌어요. 우리의 목적은 코호몰로지인데. 그래서 여기서 사실 이제 우리가 수학에서 늘 따져야 되는 거가 중요한 포인트가 수학에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뭐가 있냐면 같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볼지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조가 없이 봤을 때는 set theoretical하게 같다라는 걸 중요하잖아요. 이걸 보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게 CR도 안 먹히는 얘기라는 걸 알죠. 예를 들어 우리는 2x2 매트릭스 때문에 R4랑 같게 볼 거예요. 벡터 스페이스 구조를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유닛 인터벌과 R1을 같은 걸로 볼 거예요. 위상수학 기준으로는. 여러분 거부감 없잖아요. 이게 set theoretical 같다는 말이랑은 전혀 다른 말이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동의하는 이유는 수학적 구조에 대한 인지 가운데 그 구조 가운데 같다는 말을 동의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이 혹시 전달이 되죠? 우리가 아이소몰피즘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거기있죠. 아이소몰피즘은 set theoretical bijection이라는 거랑 다른 얘기죠. 전달이 될까요? 그래서 같다라는 기준을 셋업하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실제로 set theoretical에 다르게 봤던 거를 다르게 볼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그 같고 다름에 보는 기준은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에요. 여기까지 말이 전달이 될까요? 뭔 소리지?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중요하게 아까 R2랑 R3의 완전 미방에서 핵심이 뭐냐면 호모토피가 있는 공간들을 같게 보는 관점이라면 R2랑 R3가 같은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R2만 푸는 법만 알면 끝나는 얘기라는 게 그게 프랑크 렌마예요. 왜 우리가 R2만 알면 되냐? R2, R3, R4, Rn 이거 다 호모토피거든요. 호모토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 없음 이렇게 끝냈던 거예요. R2에서 푸는 법 알아? 근데 코홈올로지는 어차피 호모토피하면서 똑같잖아.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다 그냥 퉁쳐버리고 끝냈던 거가 그게 호모토피로 정해진 이유예요. 그래서 위상수학의 입장에 왜냐하면 코홈올로지 똑같고 적분값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R2, R3, Rn 물론 매니폴드로 다 달라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벡터 스페이스 당연히 달라요. 근데 지금 보는 게 코홈올로지 기준으로 본다면 그 H를 기준으로 Rn을 보는 거에서는 이거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왜? 호모토피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같게 본다라는 여기서 이제 뭐가 관점에 들어오냐? 왜 오늘부터가 위상수학 얘기냐면 학부 위상수학은 사실 조금 거짓말인 게 위상수학적으로 같다는 말은 호모몰피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 센 조건이에요. 우리가 두 위상 공간이 있고 두 위상 공간에서 함수가 역함수까지 포함해서 연속일 때 같게 보는 거는 그 뭐 오픈셋 말장난 할 때는 맞는 말인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쓰잘데가 없는 소리예요. 여러 센스에서. 그 물론 중요한 얘기긴 해요. 호메오몰피즘과 디페몰피즘과 그 위에 클래스들을 구분하는 건 당연히 중요한 얘기가 맞지만 그거는 대수위상의 관점은 아니에요. 위상수학의 관점에서 같은 거는 뭐냐? 호모토피가 있는 게 같은 거예요. 이 호모토피는 호메오몰픽보다 훨씬 약한 거예요. R2랑 R3는 절대로 호메오하지 않아요. 하지만 호모토픽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린의 정리를 지지하는 거는 왜 우리는 지금 적분값이 바뀌지 않아요. 지금 코모로지가 유지가 되어 지금 똑같다는 관점이 단자되기 때문에 서클이든 렉탱글이든 물론 호메오몰픽하죠. 서클이나 렉탱글을. 하지만 실제로는 호모토피가 있다는 관점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분이 안 바뀌었다라는 걸 기준으로 보는 거죠. 적분을 수행하는 코모로지 클래스가 바뀌지 않고 있으니까. 레프레젠터티브로서 왔다 갔다가 되니까. 그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준은 호메오가 아니다. 기준은 호모토피이다. 그러니까 메이어 비토리스의 문제점은 뭐냐면 왜 우리가 단위 분할 같은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냐면 셋 티어리컬한 이퀄로서 이그젝트를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 단위 분할을 언제 버릴 수 있게 되느냐? 업투 호모토피로만 말을 바꾸게 되면 호모토피가 있는 걸로 갖게 바꾸게 되면 단위 분할을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커넥팅 호모모피즘을 얘기하는 것과 메이어 비트리스의 숏 이그젝트를 얘기하는 거에서는 우리가 관점을 이제 위상수학을 얘기하기 때문에 어떻게 바뀌냐면 호모토피 있으면 같은 거임? 그러면 같은 거니까 코몰로지를 안 바꿀 테니 그렇게 셋업을 다시 다 바꾸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가 틀렸던 거냐면 이그젝트란 말부터 틀렸던 거예요. 이그젝트를 보이는 거는 커널과 이미지가 같아야 되잖아요. 이미지가 커널이랑 같아야 되잖아요. 셋 디어리티가 같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목적은 코몰로지가 같다라는 거를 보장해주는 호모토피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이그젝트도 버릴 수 있어요. 왜 처음부터 이게 기준이어야 돼? 이거는 셋 디어리티컬하게 맞출 생각을 하니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지 않냐가 사실은 파고드는 거에서 그래서 메이어 비토리스에서 어떻게 보면 파티션 유니티가 있었던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불행이에요. 여기서 만족하는 답을 줘버리거든요. 물론 쓸만하지만. 그래서 만들어내고 싶은 건 뭐냐? 업투 호모토피를 가지고 이그젝트니스를 대체해버릴 거예요. 뭐에서는 안 바뀌는 코어모르즈 레벨에서는 바뀌지 않는. 이게 모티베이션이 이해가 가셨나요? 그래서 실제로는 자 이거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위상수학을 배운다. 여기서 저기는 허용사 대수학이라는 말을 붙이는 게 맞긴 한데 위상수학을 배운다는 건 뭐가 다르냐? 이때까지 여러분이 셋 디어리틱을 보고 있다는 건 뭐가 다른 거냐면 다이어그램이 커뮤트하는 게 이때까지 여러분이 동의하는 세계관이에요. 이렇게랑 이렇게가 같아야 된다라는 거를 계속 쓰잖아요. 이게 호모토피 없이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과 이거의 디퍼런스가 0일 필요가 없다. 이것과 이거의 디퍼런스가 dk 더하기 kd면 돼요. 그러면 같은 거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이거 빼기 이거가 0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호모토피가 제로 오퍼레이트일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컴퓨터티브 다이어그램조차 깨져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정도 전제하에서는. 업투 호모토피만 있으면 된다. 자, 이거를 이제 오늘 어떻게 구현할지까지 얘기를 시작을 하고 오늘 얘기를 정리하려고요. 그래서 지금 관점을 좀 바꾸기 시작했다는 게 이해가 가셨나요? 스펙트럴 시퀀스는 이거에 지지되는 코홈홀로지 계산 도구예요. 관점 자체가 애시당초 이거에서 정확한 워딩에서는 매핑콘의 코홈홀로지를 계산하기 위해서인데 정확한 워딩을 이제 쓰면 이제 좀 있으면 편해질 거예요. 몇 주만 더 지나게 되면. 근데 어쨌거나 지금 원하는 것은 호모토피에 의해서 말이 되어지는 최선의 방식을 찾고 싶다는 거예요. 말이 되나요? 호메오는 그런 기준에서 보면 너무 세다. 그리고 셋 인퀄리티로서 되는 거는 원하지 않는다. 왜냐면 우리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기 때문이다. 위상이 목적이기 때문에.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할 포인트. 그래서 이거 어떻게 구현할지까지만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할 거예요. 그러면 그 DK-KD까지 지지만 되더라도 그 롱 이그젝트 아, 시퀀스를 돼요. 뽑아, 아, 그러니까 애시당초 지금 오히려 보는 방식이 억지 부리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떤 느낌 비슷한 거냐면 예를 들어 그룹 아이소모피즘이 있는데 그룹 아이소모픽한데 그 아이소모픽을 진짜 셋 티어리티컬한 바이젝션 가지고 일일이 다루고 있다고 해야 되나? 아이소모피즘 하면 끝난 거잖아요, 이미. 하나로 그냥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 실제로 이거 물론 컨스트럭션에 중요한 맥락이 있을 때가 있지만 그 맥락이 섞여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골 때리는 게 파티셔널 유니티의 정체가 뭐냐면 이 호모톱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얘기를 들은 다음에 제가 김민우 선생님의 집에 남겨놓은 답을 보면 이제 답이 이해가 가기 시작하실 텐데 그래서 실제로는 파티션 유니티의 정체가 이거를 구현하는 거예요. 되게 트리비얼한 센스에서. 근데 이것만 답이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의미에서 버릴 수 있다. 예, 좀만 지나면 굉장히 뭔 말인지 이해가 가시기 시작할 겁니다. 자, 혹시 또 다른 질문 코멘트? 그러니까 그 업투 호모토피하게, 그러니까 호모토피어, 그러니까, 메이어 비에토리스 시퀀스가 있는데, 그러니까 메이어 비에토리스 시퀀스를 업투 호모토픽하게 같게 본다라는 그 말이 너무, 계속 와닿지가 않는 게, 그러니까 저희가 호모토피 오퍼레이터를 볼 때는 이게 뭔가 그 시퀀스에 대해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게 뭔 말인지가 직 계속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아, 네, 이제 한번 보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애시당초 지금 만드신 그 K라는 오퍼레이터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녀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오늘 어차피 이 정의를 정확하게 하는 것들은 계속 할 건데 참고로 이거 나중에 정말로 위상수학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건 소위 말해서 트라이앵귤레이티드 카테고리 혹은 드라이브드 카테고리에서 공리화되어 있어요. 아예 이렇게 된 때가 나중에 이 어떤 이그젝트 트라이앵글이라는 단어로 공리화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오히려 강조하고 싶은 거는 추상화로 가기 전에 지금 그러면 호모토피는 뭐고 이런 것들 보기 전에 이게 정말 완전 미반과 적분과 그 사이드에서 온 거를 오히려 이 시점에서 다져 두시는 게 나중에 이 추상화가 진행이 될 때 안전할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빨리 전달이 될까요? 이 추상화는 이제 시작할 거고요. 지금 그래서 이걸 좀 맥락을 보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왜 호모토피를 왜 보라고 했으며 메이어 비토리스를 왜 보라고 했는지 그리고 왜 미만의 복수 해석에서는 호모토피 얘기를 일절 안 하는지 이게 위상수학이 목적이어서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달이죠. 그래서 디스코드 올려보면 제가 10월자로 올려드린 노트가 두 개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디테일들을 다시 보시길 바래요. 이 안에 다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구체적인 관찰이 되는 것들로서 추상화가 출발되도록 하는 거를 제가 지금 공을 들이고 있는 거예요.
말이 전달했죠. 그냥 이런 정이 있고 이런 거 있고 그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개념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당위를 말하기 위해서. 그러면 오늘 어디까지 하는 게 목적이냐면 그 이 스펙트럴 시퀀스는 뭘로 만드는 거냐면 매핑 콘으로 만드는 개념이라 오늘 이 지금 단위 분할의 대체제가 사실 매핑 콘이거든요. 그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지까지만 얘기를 하고 오늘 마무리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메이어 비트리스에서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그 어떤 데이터, 그 물론 오프셋 저희 그두 개가 아니라 세 개, n 개 늘리는 얘기도 여기서 다 섞을 겁니다. 근데 아마도 다음 시간에 지금 왜냐면 사람들이 지금 많이 안 들었기 때문에 제가 다음 시간에 다다음 시간까지는 아마도 오프셋 두 개만 얘기할 것 같아요. 계속 세 개, 네 개 다 돼요. 카운터비를 제가 늘릴 거예요. 결과적으로 스펙트럴 시퀀스 다룰 때 할 텐데 일단은 두 개서부터 이해를 하고 비교를 해 나갑시다. 전달이죠. 그래서 오프셋 늘리는 작업도 저희는 해야 되고 한데 일단은 좀 천천히 할게요. 그러면 그 지금 보면 U랑 V라는 셋이 있고 U 오버랩 V를 보잖아요. 메이어비트를 셋업에서 본다면 오리지널 셋업에서 본다면 이거 괜찮으시죠? 그리고 저는 지금 뭐를 지금 다 뺄 거냐면 일단 파티셔널리티는 이제 전혀 안 쓸 겁니다. 이제부터는 아예 안 쓸 거예요. 전달됐죠? 그건 이제 아예 언급을 안 하기. 하지만 그 지금 이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건너뛰고 하시면 안 돼요. 전달됐죠? 오히려 그래야 지금 이거 어떻게 이런 식으로 가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만들고 싶은 게 뭐냐면 만들고 싶은 게 커넥팅 홈을 만들고 싶어요. 아직 만들었다란 말이 아니고 욕망을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욕망은 파티션 유니티에 의존되지 않는 방식이길 원함. 욕망. 그것과 어쨌거나 만들어져야 하는 코몰로지 레벨에서의 커넥팅 홈페이지를 만들어져야 돼요. 그 정도 욕망을 갖고 있고 실제 데이터는 여기서 좀 뭐가 트리키한 데이터냐면 사실 가짜 데이터가 뭐냐면 이 M이에요. 이 M은 리던던트한 데이터예요. 왜 U랑 V가 이미 유니온하면 만들어지잖아요. 오버랩 데이터가 있고 U랑 V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면 사실 M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한 데이터죠. M이 목적이라고 해서 만들었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U, V 및 오버랩이 관심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M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세 개 중에서 오히려 이 그리고 따져야 되는 게 서젝티비티 파트잖아요. 실질적으로 거기만 살립시다. 여러분이 이때까지 M에서 UV가 있고 거기서 디퍼런스 데이터로 얘를 본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거기서 생각을 그렇게 하시는 것 대신에 M을 버리세요. 마음속으로. M을 버리고 U랑 V에서 출발해서 오버랩으로 가는 이거는 우리가 안 바꿀 거예요. 얘는 못 바꾼. 근데 M은 지금 이어의 커널이 M 그거 맞거든요. 왜냐면 쇼 디그는 우리 이미 알잖아요. 답으로. 근데 그거 말고 일단 이거를 마음속으로 지우십시오. 잠깐. 그냥 이 맨만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M에서의 디퍼런셜 폼의 모임, 죄송해요. U에서의 디퍼런셜 폼의 모임, V에서의 디퍼런셜 폼의 모임, 그리고 U 오버랩 V에서의 디퍼런셜 폼들의 모임이 그냥 디퍼런스 맵으로 그냥 정의가 돼 있는 거잖아요. 전달되죠? 그것만 생각하고 물론 사이트는 거 저희 알죠 이미 PO에서 근데 그 생각을 버리고 그냥 이 맵에서 출발하자고요. 여기까지 말 전달됐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제 어떤 거냐면 원하는 거는 여기서 그러면 U 오버랩 V에서 원래 이렇게 가서 M으로 가는 그 놈을 원했잖아요. 원했던 데이터가 전달되죠. 그러면 이렇게 지금 보내려면 당연히 뭐는 우리가 못 버리냐면 D는 취해야 돼요. 이 말이 혹시 동의가 되시죠? 파티션 유니티를 취할 때도 그거는 마찬가지였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의 그 결국엔 대수적으로 생각하는 건 그런 거죠. 일단 원하는 게 있으면 뭐 하고 와야 돼요? 다 모으고 봐야 돼. 그쵸?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원하는 것들은 어떤 거를 다 모아주면 되겠어요? 어떤 데이터를 다 모으면 될 거냐면 그러면 아웃풋만 놓고 보면 일단은 이 오버랩에서의 그냥 K폼이라고 할게요. K폼들은 일단은 다 모아야 되죠. 동의가 되나요? U랑 V에서 모아야 되는 게 K폼이에요? K 플러스 1폼이에요? 커넥팅 홈을 좀 타겟으로 생각한다면? U랑 V가 지금 다 모으고 시작하는데 U 오버랩 V에서는 K 폼들을 모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게 U랑 V에서 모아야 되는 게 K 폼이 맞아요? 우리는 이렇게 보내가지고 D를 취해서 올릴 거잖아요. 하고 싶은 게. D를 취해서 올려야 되는 거니까 K를 모아야 돼요. K 플러스 1을 모아야 돼요. 답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모으는 거가 어떻게 데이터를 모아야 되냐면 디렉 썸으로서 여전히 오버랩 파트에서는 K 폼들을 모으면 이 각각에 대해서는 뭘 모아야 돼요? K 플러스 1들을 모아야 돼요. 이 말이 납득이 갈까요? 그게 모아야 되는 데이터예요.
이거를 매핑콘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K번째 미분 형식들마다 뭘 모아주냐면 오버랩에서는 K를 모아요. 물론 K는 0부터 출발합니다. 그건 맞고요. 그런데 U랑 V의 데이터는 실제로 우리는 보내는 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보내준 것을 모으고 시작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아야 되는 거는 U랑 V에 대해서는 K 플러스 1 미분 형식들을 이걸 다 모아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 가지 디렉섬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두 가지. 하나는 그 오버랩에서의 K차 미분 형식, 다른 하나는 U랑 V에서의 K 플러스 1차 미분 형식들의 모임, 이 모임을 매핑콘이라고 불러요. 자, 이게 지금부터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뭐가 되게 만들 거냐면, 애시당초 우리가 U, V, U 오버랩 V,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앞으로 어떤 스토리를 얘기하는지 이제 천천히 얘기를 이렇게 해나갈 건데, 저 지금 최대한 천천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정의도 이제 포멀하게 바로 안 주고 이 원형의 문제를 말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지금 출발한 거냐면, 실제로 우리가 다 죽은 다 체인 컴플렉스였죠. U에서의 그 디퍼런셜 폼들을 보면 체인 컴플렉스이고, V에서의 디퍼런셜 폼들을 보면 체인 컴플렉스이고, U 오버랩 V에서의 디퍼런셜 폼들을 보면 체인 컴플렉스였잖아요. 그러면 지금 매핑콘이랑 어떻게 정했냐면 K번 U 오버랩 V에서 K차 미분 형식들의 모임과 U랑 V 각각에서 K 플러스 1차 미분 형식들의 모임들을 이걸 다 모아요. 이거가 뭐가 되기를 원하는 거냐면 체인 컴플렉스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D를 다시 재정의를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체인 컴플렉스예요. 그래서 이 매핑콘이 이게 정확하게 뭐냐면요. K차 미분 형식들의 모임, 그러니까 M에서 모은 거랑 이게 호모토피하게 같은 대상이에요. 참고로 답을 말씀드리면. 그래서 원래는 M을 가지고 했었던 그 역할을 매핑콘을 가지고 바꾸는 거. 왜 매핑콘과 M이 사실 M에서 하는 거랑 같은 거여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그런 이상한 얘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 던지기 시작하면 될 것 같거든요. 이제 그 외계어라면 외계어죠. 그래서 지금 이 욕망들을 공감하는 거는 기존의 선례들을 잡아내지 못하면 전혀 공감하지 못해요. 정의는 그래서 되게 포멀해요. A와 B라는 체인 컴플렉스들 간의 몰피즘이 있을 때 지금 우리는 매핑 코드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 B쪽 파트에서 N번째랑 K번째랑 여기서 K 플러스 1번째를 디렉섬으로 모은다. 이게 매핑 코드의 데피니션이에요. 이제 한번 일단 찾아보시면 아마 정의는 이런 거구나 라고 보실 거고 저는 오히려 그걸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아시는 미분형식 기준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한 것뿐이에요. 자, 누군가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이거 내가 꼭 알아야 되냐? 네, 꼭 알아야 돼요. 위상수학을 하려면. 스펙트럴 시퀀스의 계산은 매핑콘을 코물로서 계산하는 거예요. 임의의 스펙트럴 시퀀스가.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셋업이 돼야 돼요. 자, 오늘은 요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질문이나 코멘트나 불만이나 어떤 감상이나 할 얘기 있으면 듣고 말하겠습니다. 어, 그, 아, 그, 어, U 교집합 V에서 K 폼을 보고 이거를 이제 그 커넥티드 호모모르피즘으로 보낼 때 원래는 U 교집합 V에서 폼을 뽑았을 때 이제 J 인버스로 보낼 때 이제 뭐 POU를 붙여서 이제 J 인버스로 보내고 거기서 D를 취해서 K 플러스 원 폼을 만든 다음에 다시 I 마이너스 그 맵으로 이렇게 보내서 M으로 보냈었는데 그러니까 결국 POU를 썼던 이유는 이 K 플러스 원 폼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했던 건데 그래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K 플러스 원 폼이니까 U 교집합 V에서는 K 폼을 보고 U랑 V에서 각각에서는 K 플러스 원 폼을 고려한다라고 이제 예,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들을 모으고 시작하자 이거예요. 그것들을 이제 모으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체인 컴플렉스가 된다라고 이게 말씀하시는 각각의 K마다 선언이 다 되잖아요. 네, 그, 그 아, K를 기준으로 체인 컴플렉스가 되도록 하는 그러한 디퍼렌셜을 다시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비교하는 체인 컴플렉스 레벨의 비교이기 때문에. 호모토피라는 거는 체인 컴플렉스 레벨에서 비교하는 거잖아요. 두 체인 컴플렉스가 있을 때 이게 업토 호모토피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얘를 기준으로 볼 때 이렇게 가는 거랑 이렇게 가는 게 이렇게랑 같은 거라는 거잖아요. 뭔 말인지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매핑 콘 자체도 체인 컴플렉스 되도록 하는 D를 다시 정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연스럽게 이 셋업에서. 그래서 애시당초 저희가 한참 전에 얘기했었죠. 우리의 관심사는 뭐라고요? 체인 컴플렉스라고. 오브젝트는 체인 컴플렉스이기 때문에
지금 체인 컴플렉스 간에 같다는 거는 호모토피가 존재한다는 건 같은 것이며 실제로 우리가 지금 그 M에 대해서 지금 체인 컴플렉스를 만들었던 거에 호모토피하게 같은 대상이 이 매핑콘의 체인 컴플렉스예요. 같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모았을 때 파티션 유니티를 안 썼죠. 이 지금 정의할 때. U 인터섹션 V에서 K 차 모으고 U랑 V에서 K 플러스 1차들을 일단 다 싸그리 모으자. 그러면 이게 체인 컴플렉스가 되도록 하는 D를 줄 수 있고, 이건 자연스럽게 줄 수 있어요. 굉장히. 생각해보면 알 수 있고, 그 찾아보면 바로 나오던 선이기는 해요. 근데 그렇게 한 다음에 이거가 실제로 뭐에 해당하냐면, 원래는 우리가 M을 기준으로 각각의 K마다 체인 컴플렉스를 만들었어야 됐잖아요. 원래는 했을 때. 전달되죠? 그거랑 같아요. 업투 호모토피에서. 근데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면 POU가 안 들어온다. 그리고 이게 이제 한 1960년대부터 발전한 위상수학의 발전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썸이 네, 혹시 또? 그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D를 새로 정의한다는 게 그냥 그 드라마 체인 컴플렉스에서 하던 그냥 익스테리어 데리버티브가 아니라 아예 좀 새롭게 생긴 D를 그러니까 그냥 익스테리어 데리버티브를 쓰면 안 되는 건지랑 그다음에 앞서서 뭔가 완전 미방 푸는 거를 R2, R3에서 좀 말씀하시면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게 이 매핑 콘이라는 거랑 그냥 보기에는 형태가 너무 달라 보이는데 그게 연관이 어떻게 되는 것일지 이런 게 약간 의문과 궁금증과 불편함으로 좀 남아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수학적으로 제대로 규정한 게 아무것도 없고 지금 이 구체행위에서는 이런 걸 생각하고 싶다 정도의 욕망만 오늘 설명을 하고 있어서 그, 일단은 이게 왜냐하면 지금 이 데이터 자체를 모은 거 자체가 미분 형식들을 가지고 모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디퍼런스 맵이 분명히 동작하고 있잖아요. U랑 V에서 각각 정해야 되는 미분 형식을 U 오버랩 V로 보내기 위한 디퍼런스 맵이 구체적으로 체인 컴플렉스 랩에서 있었던 세팅에서 알아들으시겠죠? 그 세팅에서 매핑콘을 정의했을 때 이 매핑콘이 기존의 숏 이그제 시퀀스를 대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대체가 되도록 하려면 필요 조건으로 이 매핑 콘 자체가 체인 컴플렉스가 되는 근데 이건 셋업에 의존될 수밖에 없어요. 체인 컴플렉스가 되도록 만드는 자연스러운 방법 자체가. 그러니까 익스테리어 데리버티브랑 그리고 이 지금 디퍼런스 맵을 이용해 가지고 두 번 보내서 영되게 하는 룰은 정해져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그렇게 체인 컴플렉스를 만들 때 이 체인 컴플렉스라고 이 매핑 콘의 체인 컴플렉스의 목적은 원래 저희가 이 디퍼런스의 커널로서 봤었던 이 지금 그 M에서의 이 K차 미분 형식들 보이면 이놈 있죠. 이거를 대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그젝트라는 단어 대신에 이거 결국 이그젝트가 되긴 하는데 결과적으로 롱 레벨에서는 그 이그젝트라는 단어 대신에 이그젝트 트라이앵글이라는 걸로 저희가 바꿀 겁니다. 이렇게가 계속 왔다 갔다 돌기.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00 이렇게 바꾸고 있잖아요. 00 3개. 이게 아니라 이렇게 트라이앵글로 이그젝트가 계속 왔다 갔다 돌기. 이렇게 할 때 지금은 여기에서 끝을 M으로 끝난 건데 지금 이 M에 해당하는 거가 매핑 코드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가 도는 시퀀스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그젝트란 개념부터 바꾸기 시작해요. 이그젝트란 개념을 바꾼 이유는 셋 디어리티컬하게만 이그젝트가 지지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더라도 롱을 인듀스 정확하게는 그 사실 이제 요 생각들은 이거 되게 비자명한 생각들입니다. 그 이게 하루아침에 이해가 가는 생각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히스토리컬도 그게 아니고 실제로 굉장히 비자명한 어떤 발상들이 너무나 그 안에 많이 들어가 있고 제가 여기서 좀 그 장깨 부리는 건 뭐냐면 이 발달은 사실은 되게 위상적 내지 범주적으로 발달했거든요. 처음에 발달했을 때. 근데 지금 이제 라인에서는 미적 분학을 가지고 보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제가 생각해서는 쉽고 수준의 취지도 기본적으로 그거여가지고 제가 여기서 그렇게 끼 부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호로즈 대수 입장에서 여타 지금 사실 공리예요. 이게 지금 이 모든 거. 근데 그거 볼 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실제로 어떻게 대체하고 있는 거냐면 그냥 오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되게 메시지는 단순해요. 파티션 유니티 어떻게 대체할 것이냐. 의존되지 않는 논쟁을 한다. 그러면 이게 뭐를 걸고 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유가 지금 왜 이게 중요한 논쟁이냐면 이 논리 전개냐면 체인 컴플렉스들이 있다고 해봐요. 체인 컴플렉스 두 개가 안에 맵이 있다고 해봐요. 이 맵으로부터 언제나 코블로지를 인듀스하는 아주 일반적인 방법을 찾고 싶어요. 세팅 의존되지 않는 파티션 유닛뿐만 아니라 그냥 원하는 거는 체인 컴플렉스 두 개 있고 그거 사이에 맵들이 있고 이렇게 그냥 적당히 호환되는 그것만 있으면 그러면
나는 그거에 의해서 언제나 가능한 논증을 어떤 그 이제 코홈롤로지를 만들어내고 싶어. 그렇게 하면 상대에 절대로 의존돼서는 안 돼요. 그 방법이 지금 이거에 해당하는 지금 그러면 지금 세팅에서 U랑 V 각각의 K번째 미분 형식과 U 오버랩 V에서의 미분 형식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M으로 넘어갔었잖아요. 원래 보셨던 방식이. 그거 대신에 그 자리를 뭘로 대체하면 되냐면 매핑 콘으로 대체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 그래서 거의 맞는 키선이고요. 이거는. 그래서 실제로 그 이거 기준으로 TDA를 해야 이제 진짜 위상수학을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지금 방식에서 뭐를 보셔야 하는 게 필요하냐면, 파티션 유니티라는 건 사실 굉장히 애매한 컨셉이에요. 왜냐하면, 물론, 범프 펑션이라는 걸 있고 할 수 있지만, 그 계산 더럽잖아요. 쓸데없는 짓거리라는 소리죠. 실질적으로. 이 지금 컨스트럭션은 다 체인 컴플렉스 간에 몰피즘만 있으면 다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컴퓨테이션 입장에서 이게 맞아요. 범용적이고 컴퓨테이션상 이상한, 그 파티션 유니티 같은 이상한 거 안 껴넣어도 돼. 아주 일반적으로 돼. 그리고 지금 현존하는 최고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위상수학의 기준이 이거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려면 지금 이거 배웠는데 그럼 왜 처음부터 이렇게 안 가르치느냐? 일단 이그젝트라는 말부터 지금 이 방식으로 공감하지 못하면 그 지금 이 단계 완전 외계어인 이치가 너무 자명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혹시나 지금 오늘 얘기한 지금 외계어인분들은 지금 이 기존의 파티션 유니티는 뭐고 이산의 경험이 없으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고요. 지금 멘붕 때리시는 분들은 이때까지 내가 봤던 방식들을 부인해야 된다고 이게 뭐냐 갑자기 이런 거니까 좀 다른 얘기가 되는 거고 좀 멘붕의 포인트가 좀 다르죠. 하지만 그렇다고 파트너십을 안 봐야 된다는 뜻은 아니죠. 오히려 이거를 세밀히 봐야. 그래서 제가 답변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 호몰로지 레벨에서는 안 등장하니까 안 중요한 거가 아니라 사실 이게 들어오는 거는 매핑 콘으로 들어오는 맥락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것까지 이제 보시고 나중에 혹시나 지금 대학원 코스워크 하시는 분들은 호몰로지 대수를 배우시면 이거 보실 거거든요. 이거 뭐 이거 갑자기 이거 왜 생각하냐. 이게 표준적으로 표준적인 호몰로지 대수 얘기를 표준적으로 하나만 더 레코드로 남겨놓은 다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코호몰로지에 관심이 있으려면 체인 컴플렉스를 만들어야 되고 이그젝트를 정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그젝트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범주적으로 커널이 정의가 돼야 되고 이미지가 정의가 돼야 되고 코커널이 정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것들이 다 정의가 되도록 하는 거를 호몰로지 대수에서는 아빌리안 카테고리라고 불러요. 근데 아빌리안 카테고리를 그 호물로스 대수 표준책들을 가지고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배우냐면 매핑 콘 배우거든요. 그리고 뭘 얘기하냐면 매핑 콘은 아빌리안 카테고리에서 정의될 필요가 없다. 이거 사실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럼 되게 그 이제 그 바이벨스 같은 것도 애매한 게 한창 무지하게 공을 들여가지고 아빌리안 카테고리를 정의를 한 다음에 갑자기 그거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왜 아니냐면 애시당초 커널과 이미지가 같은 데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대상들이 필요도 없다. 애시당초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이것들은 다 충분 조건이에요. 코모로지를 계산하기 위한 방법들을 개발했던 과정에서 것들이어서 그래서 지금 이것들은 그 POU를 대체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대체를 한번 하고 나면 이게 너무 넓은 방식이다 보니까 굉장히 범용성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점에서 응용에서도 당연히 길이 넓고 그래서 당연히 그 셋 티어리티컬한 센스에서 토폴로지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까지 가능해서 이 방식으로 그러니까 계산 도구로서 너무나 큰 도구가 돼버리는 거가 돼서 중요해요. 순수학 디벨롭먼트에서 중요한 건 사실이냐. 그래서 이 수학이 그 그로샌디그 수학입니다. 참고로. 그 정확하게는 이제 프랑스 책으로 유명한 이제 어떤 EGA 어떤 그 SGA 같은 책 개발하면서 그 이제 공리로 넣어야 돼 말아야 되면서 지금 다 공리화돼 있는 것들을 지금 이제 그 이제 원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나 감상했으면 좋겠고요. 이건 너무 괴랄하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괴랄한 건 이건 맞아요. 아, 네. 중간부터는 이제 사실 그 거의 알아줄 수 없는 단어들의 나열이어가지고 이제 다른 선생님들의 표정 변화를 좀 주로 관찰하면서 이제 레코드를 들은 감이 있었고요. 이제 실시간으로 좀 표정 안 좋아지시는 게 이제 보였는데 아 이제 제가 그 수준까지 좀 갈 수 있을까 좀 이런 생각도 들고 일단은 그 사실 좀 이번에 그 복소해석 과제를 통해서 이제 계산하면서 면접분도 잘 계산을 못 하더라. 그리고 특히 컬에 대해서는 좀 감이 긴가민가 하다 보고 있었는데 근데 제가 좀 컬을 왜 계산을 할 필요가 없었는지를 생각을 해보니까 약간 통계학과에서는 보통 그 라이클리후드의 이제 로그 라이클리후드의 이제 그 파라미터에 대한 미분 형식으로 이제 벡터장이나 뭐 이런 것들을 기술하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는 그 포텐셜 펑션이라고 말하는 게 지금 약간 로그 라이클리후드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컬이 다 0이 돼서 이제
약간 한 번도 좀 계산을 전공 수업 들으면서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저 이번엔 좀 위상 수학 들으면서 뭐, 스터디를 참여하면서 좀 공부를 해야겠다. 적분 연습 열심히 연습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제 생각에 그거는 그 좀 다른 얘기인 게 지금 수학적인 것들이랑 아직 충분히 오버랩이 안 됐다 정도가 맞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본인의 공부가 그렇다가 아니라 실제로 지금 이제 통계학이 현재 책이 적혀져 있는 그런 방식들이나 연구자들이 이른 거에 있어가지고 보통 이제 수학이 발전이 된 다음에 몇십 년의 이후에 걸쳐서나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한지를 알게 되고 그런 거에서 지금 제가 가르치는 거는 이제 수학에서 이제 최전방에 있는 것들이에요. 실질적으로. 그게 통계까지 전파가 안 됐다가 맞겠어요. 제 생각에 통계에서 안 중요하다가 절대로 아니고 그거는 그거는 이제 그냥 거의 개고품을 물고 이제 아니라고 해야 되는 얘기고 그거는 이제 통계도 부인하는 얘기고 수학도 부인하는 산의 얘기일 거라 그거는 제가 전혀 동의할 수가 없고 단지 지금 이제 요런 방식들이 제가 지금 어떤 걸 주의하면서 가르치는 거냐면 이게 다 미적분학 추상을 하는 거예요. 계산 더 좋은 방식을 찾아내고자 하는 더 범용적이고 더 쓸 수 있는 방식들을 찾아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최전방에 있는 것, 이 프론티어에 있는 것들이 원래는 접근성이 어려웠던 것들에 대한 거니까 재미 보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라고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배우는 과정들은 당연히 이제 쉽지는 않다는 거는 염두에 두시는 거는 맞겠고요. 또 혹시 또 그 최근에 이제 그 전자기학에서 가우스 법칙 보면서 그 S2 그 투폼의 면적분의 모임을 생각하는 게 중요하겠구나까지는 이제 조금 구체적인 예시를 좀 잡아서 좀 편한데 근데 그러면 결국에 그 코호몰로지를 계산을 하는 게 뭔가 그 차원에서 있는 걸 저희가 아는 걸로 끌어내려서 뭔가 계산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 코오몰로지를 적분에서 중요한 예시들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왜 이렇게까지 이제 추상화해서 이제 하는지 좀, 네,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그거는 계산하려고 지랄하고 있어 그런 거예요. 어떻게든 하는 방법 찾아내려고 지랄지랄 하던 결과물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다가 맞고요. 그래서 그나마 성공한 게 호몰로지고요. 그나마 성공한 게. 일단 호몰로지랑 코몰로지의 좋은 점은 이게 진짜 정말 말장난 같은 말인데 N차 매니폴드의 N 플러스 1번째부터의 그 코몰로지는 죽어야 되잖아요. 변신해야 되잖아요. 정말 말 같지도 않은 당연한 이유인데 이런 어떤 베니싱 티어럼들 때문에 예를 들어 롱 이젝트 시퀀스로 코몰로지 시퀀스가 있으면 이런 걸 써가지고 어떤 시점부터 0이 되니까 이 계산에 사용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S1이나 S2와 같이 예쁜 세팅에서 되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조금 더 확장이 되어 있는 것들이 인간이 그나마 계산하는 방법을 잘 찾은 것들이라고 할 수 있고 적분은 어떻게 계산할 거야 라는 걸 잘 만약에 코몰로지가 어떤 논트리비얼하면 제너레이터 모임 그럼 제네레이터 알면 그거 실제로 적분 어떻게 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그 정보들을 이렇게 추상한 걸 가지고 잡아낸 건데, 지금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게 되는 게 있냐면, 그러니까 실제로 위상수학을 공부하는 거는 호모토피를 공부하는 거인데, 이 호모토피부터는 잘 몰라요. 계산하는 법 자체를. 그래서 이게 뭐가 안 되냐면, 디멘전이 올라가도 이게 지금 코호몰로지나 호몰로지는 디멘전이 올라가다 보면 어떤 시점부터 죽거든요. 대수기하도 사실 그래서 잘 되고요. 그런데 호모토피는요. 이 시퀀스의 패턴은 아직도 일반적으로 제네릭하게 전혀 몰라요. 베니시 하는지도 않고요. 기본적으로 하이어 디멘전으로 가도 안 죽어요. 호모토피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 호모토피 자체가 지금 이제 프론티어에 있는 수학 중에 가장 중요한 수학 중에 하나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잘 거의 모르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제가 지금 하는 것들은 해왔던 것들은 고전적인 위상기하 쪽 수학이라 많은 걸 그냥 정립이 돼 있으니까 이제 그냥 인풋이 있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떠들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수학들은 이제 실제로 이제 왜 하는지조차 전달하기가 힘든 면이 있고 재선에서 좀 보는 것들은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수준에서는 호모토피 디아리스트가 제가 한 명 잘 매셔놨단 말이죠. 제가 이제 보고 복창 터지는 거는 본인은 또 응용에 관심이 없대. 그런 말 하면 야 복창 터지는 소리 하지 말고 지금 관심을 가져야 이게 후세에 전달이 된다. 제가 이런 얘기들을 제가 하고 있고 그런 거 안 그러면 이제 한 진짜 60년 70년 후에나 이제 나중에 통계하는 사람들이 그때 이런 게 있었고 수학자들이 이미 다 해놨었구나 이런 계산한 뭐 이러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 거냐면 원래 이거 다 배우려면 호몰로지에서 다 배우고 이렇게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카테고리 꺼내면 안 되는 거네. 지금 꺼내보니까 그 CR도 안 먹힐 거라는 걸 알겠어가지고, 그, 원래는 이거 얘기하려면 드라이브 카테고리부터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말 다 빼고 미적분학으로 다 설명을 해서 계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알겠음? 알겠음 하면 이제 구체적인 세팅들 주면서 그렇게 하면 재미를 볼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 선이 제가 지금 유도하는 선이고, 근데 만약에 어쨌거나 검색, 뭐, 이제 AI 툴들 사용 및 이제 검색들 포함해서 보시는 것들은 스펙트럴 시퀀스의 중요성. 스펙트럴 시퀀스는 실질적으로 매핑 콘을 언제나 거쳐서 하는 거라는 거, 표준적인 방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매핑 콘부터 설명할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눴던 거죠. 아, 그러면 메이어 비토리스에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훈련해야 되는 건 미적분학부터 훈련했어야 됐으니까 일단은 거기서 일단 훈련하게 둔다. 이고 그 이제 되면 이제 트는 라인이 여기서 이제 위상수학에서는 호모토표를 얘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달라진던 그런 라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참고로 이 외계어는 이제 시작이고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데, 그래서 메이어 비틀스까지는 그 이제 이해하시기 위해서 N은 쓰셔야 됩니다. 이거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떤 사이드. 근데 결국에는 다 여전히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얘기인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 레코드는 여기서 줄입니다.